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권혁진이고요. 데이터브릭스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 아파치 스파크에서 이제 PMC 멤버하고 커미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아파치 스파크에서 제일 많은 기여를 했고, 스파크 시퀄이나 뭐 스파크 R 등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 오픈 소스 그 파이스파크 팀에서 테크 리딩을 하고 있고요. GitHub에서 되게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혹시 이제 아파치 스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GitHub에서 같이 좀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그 판다스와 파이스파크로 데이터 워크로드 확장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보통 판다스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뭐 대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전처리 이런 데서 이제 판다스를 많이 쓰고 있고, 파이스파크도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그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판다스하고 파이스파크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판다스 워크로드를 파이스파크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판다스 API on Spark이라고 해서 이제 그 판다스 API가 스파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이스파크 내부에서 판다스 인스턴스를 직접 핸들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이킷런이나 뭐 여러 가지 third party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판다스랑 같이 동작시켜서 분산 처리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판다스 UDF하고 펑션 API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파크 커넥트라고 이제 그 아파치 스파크에서 지금 되게 액티브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스파크를 서비스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 API 레이어만 얇게 제공을 해서 스파크를 이제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이고, 물론 이 스파크 커넥트를 사용해서 위에 첫 번째 그 판다스 API와 그 파이썬 UDF하고 판다스 UD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판다스 많이 쓰죠. 거부할 수 없는 스테이트먼트죠. 판다스는 뭐 여기저기서 쓰고 이제 안 그래도 많이 썼었는데 이제 파이썬이 더 뜨면서 이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산 처리가 안 돼요. 이게 그 보통 대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모든 이제 그 잘 돌아가요. 어쩌고 얘기 나오다가 이제 분산 처리 되나요? 하고 딱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산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그 큰 데이터를 다루려면은 이제 그냥 더 큰 컴퓨터를 쓰거나, 아니면 뭐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메모리를 더 큰 용량의 어떤 컴퓨터를 쓰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뭐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그거 기준으로 분석을 하던가, 아니면은 세 번째 이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로 옮기던가, 이 세 가지 보통 옵션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이 톡에서는 그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스파크가 많이 유명하대요. 파이스파크 뭐 이게 스파크가 여러 가지 랭귀지를 지원을 해요. 뭐 스칼라, 자바, 뭐 R, 뭐 파이썬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파이스파크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파이스파크를 쓰려고 봤어요. 자, 쓰려고 보면은 이제 그 오버뷰를 먼저 알아야 되죠. 스파크가 어떻게 돌아가나. 스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드라이버라는 놈이 있고, 이 드라이버라는 애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들을 이제 스케줄링하고, 뭐 여기들은 워커들은 이제 다른 컴퓨터들이에요. 이제 클러스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버 단에서 이제 태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워커한테 이것 좀 실행시켜줘 하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워커는 이제 노드를 칭하고 컴퓨터를 칭하고 이제 거기에 익스큐터 프로그램이 뜨는데, 보통은 이제 워커 하나에 익스큐터 하나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큐터 하나에는 이제 그 거기는 코어들 CPU들을 이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태스크를 이제 실행시키고, 이제 태스크가 다 실행이 되면은 그 결과값을 이제 드라이버로 리턴하면서 분산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 처리는 되게 좋아요. 분산 처리 좋은데 다시 배워야 하나? 이게 판다스랑 파이스파크이 데이터 프레이밍인 같은 데이터 프레이밍인데 한데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이 판다스는 이제 되게 뮤테이블 가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던가, 뭐 컬럼에 뭐 값을 할당하던가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는데, 이 스파크는 이제 디자인상 그 불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가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요. 그
값을 할당하거나 내부에 있는 값을 뭐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것들을 API 디자인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나? 이렇게 되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른 점이 더 많아요, 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대충 읊어보면은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변성이고 값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RDD라는 개념을 스파크에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RDD라는 개념이 이제 그 불변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그 RDD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불변성의 똑같은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상속을 합니다.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분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판다스는 이제 그 로컬 익스큐션을 하죠. 분산 처리를 지원하지 않고.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그 내추럴 오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가 뭐 셔플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제 컬렉팅을 해오잖아요. 그 로컬로. 그러면 그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판다스는 내추럴 오더를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존재하며 이제 그 인덱스 기준으로 그 로우별로 뭐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스파크는 인덱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레이지 익스큐션이라고 해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가할 때 그 실제 컴퓨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실행시키면은 그걸 실제 컴퓨테이션 하지 않고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실제 컴퓨테이션 하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카운트라든가 뭐 컬렉팅, 컴퓨터 이런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그 기억해 놓은 메소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판다스는 이거 익스큐션이라고 해서 각 API 호출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마니플레이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판다스 API 스파크가 나왔어요. 앞에 오버뷰가 너무 길었죠? 이제 드디어 챕터 1인데. 자, 이제 판다스 API를 스파크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원래는 그 코알라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 데이터브릭스에서 코알라스라는 이름으로 판다스 API 스파크가 나왔고 제가 리딩했습니다. 제가 짰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파이스파크로 이제 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다스와 스파크를 하나로 API 사용법을 새로 배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작성하고 분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아래 예제를 보면은 지금 인풋 라인 하나만 바꿨잖아요. 판다스 SPD였는데 이제 그 파이스파크 판다스 SPS로 바꾸면은 기존의 이제 판다스 워크로드를 그대로 분산 처리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동작할까요? 앞에 그 다른 것들 막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좀 저기 인터널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인터널 프레임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판다스에 이제 그 어떤 가변의 오퍼레이션이 적용이 될 때 예를 들어 값을 할당한다던가 아니면 컬럼을 리플레이스 한다던가 하는 거를 이 인터널 프레임 통해서 이 인터널 프레임 내부에서 이제 새로운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그 판다스의 가변 비헤이비어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뮤테이블한 오퍼레이션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냥 새로 계속 카피를 만들면서 이제 그 비헤이비어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파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덱스 컬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판다스에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널 프레임 내부에서 이제 그 컬럼 이름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하나 정의를 하고 이제 그 하나의 컬럼을 인덱스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퍼포먼스 베네핏이나 이런 게 있진 않은데 그 판다스의 그 API를 흉내내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컬럼 하나를 인덱스로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동작해요. 노드가 뭐 올라갈수록 뭐 저기 성능도 향상이 되고 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블로그 포스트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나 데이터 아니면 코드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뭐 직접 돌려보실 수도 있고요. 단일 노드에서도 판다스보다는 빠른 성능을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판다스는 싱글 코어를 사용하잖아요. 뭐 테크니컬리 얘기하면은 그 넘파이가 이제 뭐 벡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CPU를 여러 개 쓰긴 하는데, 근데 뭐 대체로는 판다스는 아무튼 싱글 코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파크는 싱글 노드에서 돌려도 그 코어를 전부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싱글 노드에서도 판다스보다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API 커버리지. 이게 그 API가 100%다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한 얼추 한 80% 이상 정도의 API 커버리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애지간한 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중에 이제 100%로 절대 가진 않을 게 이 분산 처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API들이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메모리상의 정보를 뭐 갖고 온다던가, 이게 스팍은 레이지 익스큐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행을 안 해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뭐 정보로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이제 많이 쓰는 API들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는 다 컨버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건데, 이제 판다스 API 스팍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디폴트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이제 인덱스를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레인지 인덱스로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근데 우리 여기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런 디폴트 인덱스나 인덱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컬럼을 하나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컬럼을 생성하는 방식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그 타입이 3개가 있고, 그중 하나는 시퀀스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판다스의 레인지 인덱스와 똑같이 순차적으로 일씩 증가하는데, 전체 그 레인지 인덱스가 그 노드들 중에 하나에서만 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데이터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에 나가지고 뭐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테스트해서 돌리기에 좀 적합한 애들이고요. Distributed Sequence Index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그 얘도 똑같이 이제 판다스 레인지 인덱스와 같이 순차적으로 일씩 증가하는데, 이제 그룹 바이 그룹 맵 방식으로 이제 셔플이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셔플이 한번 들어가지만 그래도 분산 처리에 적합하게 디스트리뷰션해서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엔 이제 그 디스트리뷰티드라는 애인데, 얘는 이제 임의로 일씩 증가하지는 않고 모노토니컬하게 증가는 해요. 근데 이제 임의의 값이 증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크 인덱스이긴 하나 값이 이제 순차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판다스 워크로드가 인덱스 오퍼레이션에 디펜던트 하지 않으면은 이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셔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스케일러한 오퍼레이션으로 일씩 모노토니컬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성능으로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제가 그 문서하고 베스트 프랙티스 문서를 좀 썼었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파이스팍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판다스 쪽 API를 써야 될까요? 판다스 이미 알고 있는데 파이스팍 모르고, 그리고 근데 더 큰 그냥 데이터로 분산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판다스 API 스팍, 그 파이스팍.panda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이스파크를 배울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뭐 스트럭처 스트리밍이나 뭐 ML, 머신러닝, 뭐 다른 컴포넌트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파이스팍을 배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판다스 API 스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판다스 UDF하고 펑션 API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파이스팍에 관한 거고, 파이스팍 내부에서 그 판다스 네이티브 인스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른 third party 라이브러리들과 이제 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이스팍은 판다스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이제 판다스 UDF가 있고, 하나는 판다스 펑션스 API가 있어요.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판다스 UDF는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이라 하면 이제 그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팍 시퀄에서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에 보면 이제 컨셉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적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터미널로지가 이제 익스프레션하고 퀘리 플랜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컬럼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컬럼이 트랜스폼된 컬럼이 리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그 스칼라 UDF나 이제 파이썬 UDF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컬럼을 리턴합니다. 판다스 펑션 API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퀘리 플랜이고요. 이것도 말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테이블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시키면은 테이블이 나온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맵 파티션이나 뭐 이런 것처럼 동작을 하는데, 실행시키면은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다스 UDF는 컬럼이 나오고, 판다스 펑션 API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제를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판다스 UDF는 이제 그 판다스 UDF로 이제 데코레이션을 해주면은 여기 이제 그 저기 타이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인풋은 판다스 시리즈로 받고 아웃풋은 판다스 시리즈로 리턴한다. 그래서 대충 얘기해서 이제 판다스 시리즈가 컬럼이랑 이제 대충 컨셉트가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컬럼을 받아서 컬럼을 아웃풋으로 넘긴다 하면은 이제 이 판다스 UDF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판다스 펑션 API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인풋으로 받고 데이터 프레임을 아웃풋으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함수를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판다스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판다스 UDF는 이제 그 타이핑이 되게 중요해요. 그 타이핑 힌트를 잘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이핑이 두 개가. 그래서 파이스팍은 이제 이 타입 힌트를 읽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시킬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시킬지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벡터라이제이션하고 이제 뭐 배치로 실행시키면서 빠르게 실행을 시키죠. 이제 여기는 되게 다른 세 개의 이그젬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컬럼 하나를 다른 컬럼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스케일러 오퍼레이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그리게이션, 이제 그 해당 컬럼을 판다스 시리즈를 하나의 값으로 프리미티브한 값으로 넘겨줘라. 그래서 에그리게이션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예제를 괜히 넣었나 헷갈릴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되는데 그 스파크의 그 struct 타입이라고 그 네스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스티 타입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판다스 펑션 API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판다스 UDF랑 좀 다르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타이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택적으로 그냥 출력과 입력을 물론 타이핑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 타이핑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 타이핑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API를 호출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이 각 오퍼레이션마다 API가 데이터 프레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타이핑이 아니고 어떤 API를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컴퓨테이션 할지를 파이스팍이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 UDF와 마찬가지로 그 벡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실행을 시키죠. 예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다른 API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다 각각의 API마다 어떻게 실행시킬지를 파이스팍 내부에서 그걸 보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뭐 값에서 각 값마다 이제 각 그룹에서 각 값마다 그 평균을 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코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뭐 오퍼레이션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이제 그 각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의 배치로 쪼개가지고 그 저기 함수를 어플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ML 예제인데 제가 ML을 잘하지는 않고 그 동료한테 예제 하나만 짜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넣은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판다스 지금 펑션이에요. 이거 보면은 파이스파크 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 로컬에서 그냥 실행시키면 또 잘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scikit-learn에서 여기 랜덤 포레스트를 지금 저기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냥 프리딕트 하고 있는 되게 간단한 예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third party 라이브러리랑 되게 인테그레이션을 잘 하고 있죠. 이 해당 펑션을 이렇게 판다스 펑션 API를 통해서 분산 처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이제 그 디바이스 ID라는 걸로 데이터를 그룹 바이 하고, 그다음에 그 각 그룹에 여기 옆에 정의된 함수를 이제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라이브러리와 인테그레이션해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조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판다스 펑션 API 중에 그 그룹 바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그룹 바이 하는 경우 지금 좀 약간 리미테이션이 있는 게 그 각 그룹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메모리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모리가 별로 없는데 뭐 한 그룹이 예를 들어 뭐 되게 스큐 됐다고 하죠. 해가지고 되게 커가지고 메모리를 올리면은 그 아웃 오브 메모리 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솔트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파샬 에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해시 컬럼을 하나를 추가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저 salt라는 컬럼을 하나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 바이를 그 salt랑 같이 시키면은 이게 이렇게 파셜 에그리게이션 된 결과값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컬럼으로 에그리게이션을 하면은 이제 그 실제 메모리에 올라오는 그룹들은 작아지게 되죠. 왜냐면 해시를 하나 넣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코드 예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sort 컬럼을 하나 넣어서 이제 저기 파셜 에그리게이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기존에 그룹 바이 하고 싶었던 컬럼으로 다시 에그리게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거 판다스 APM뿐만 아니라 그냥 C콜이나 이런 데서도 뭐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디버그 성능, 디버그 어떻게 하나 보면 이제 어떻게 디버그하냐면은 그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단일 노드에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돌리시면 돼요. 그 아까 펑션 제가 로컬에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다스 펑션 API 그 얘기할 때 로컬에서 안 돌아가는 거를 스파크로 돌리면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로컬에서 좀 돌려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돌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로컬에서 돌려보고 돌아가면은 이제 엔간하면 그냥 다 돌아가요. 제 경험상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스파크에서 안 돌아간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터레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map-in pandas 펑션을 이용하면 되고 이제 그 UDF를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함수 하나에 다 때려박지 말고 이제 그 서브 함수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제 각 서브 함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컬에서 돌릴 수 있다 했잖아요. 각 서브 함수를 유닛 테스트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 함수들을 이제 그 UDF 안에서 호출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트 디버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서를 좀 써놨는데 저기 아파트 스파크에 여기 슬라이드가 공유가 되나? 되면은 뭐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프로파일러도 파이스파크에서 지원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 저기 C 프로파일러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키면은 이제 익스큐터에서 이제 저기 프로파일 열심히 돌린 다음에 드라이버 쪽으로 컬렉팅 해와서 이제 이쁘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함수 최적화를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포르프를 되게 많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포르프 항상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요. 이게 이거 벡터라이제이션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예를 들어 포르프를 쓰면은 이제 그 CPU 파이프라이닝을 되게 리버리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시간에만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효율성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넘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벡터라이제이션을 잘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포르프 피하고 이제 넘파이를 어떻게 좀 배치 컴퓨테이션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가 적절히 파티셔닝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가 한쪽에 너무 이렇게 한 파티션이 너무 몰려 있으면은 이제 뭐 다른 파티션들은 다 처리가 됐는데 워커 하나에서만 이제 행돼 가지고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 리파티션 API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균등하게 잘 리파티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이죠. 프린트 넣고 돌려보고 왜 안 되지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넣고 이제 그 스팍 UI 가보면은 이제 워커에서 이제 프린트 되는 거 그 스탠다드 에러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저도 프린트를 제일 많이 써요. 네. 네, 그래서 앞에 그 두 가지 판다스 UDF하고 판다스 펑션 API 그리고 판다스 API 스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주제와 약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넣었어요. 이거 제가 요새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스팟 커넥트라는 건데 이게 그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얇은 API 레이어만 따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파크라 하면은 보통 그 클러스터에 되게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리려고 서미션을 하면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되게 그 애플리케이션은 그 클러스터 내에서 돌아가죠. 이 드라이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는 놈을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면은 이게 되게 사실 클라이언트인데 되게 하고 있는 일 많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직 내가 짠 로직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날라이저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스팍 SQL 같은 경우 그 이제 플랜들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있는 컴포넌트들인데 스케줄링이랑 좀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러도 있고, 이제 태스크를 시리얼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제 워커로 보내는 놈도 있고, 그리고 조금 그 디스트리뷰티드 익스큐션 엔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파크가 내부에서 그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실행할 때 자바 코드 같은 거를 제너레이션 생성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클라이언트인데 되게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요걸 보면은 글자가 깨져서 마음이 좀 아픈데, 예, 요새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스팍 구조가 이 많은 응용 프로그램의 그 유즈 케이스를 잘 커버를 못 해요. 예를 들어 그 첫 번째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IDE, 파이참 같은 걸로 이제 뭐 라인 바이 라인 디버깅을 하고 싶은데, 보통 애플리케이션이 클러스터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내 로컬에서 그렇게 라인 바이 라인 디버깅을 할 수가 없죠. 뭐 다른 대안이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언어 서포트들도 좀 약간 제한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스칼라, 자바, 파이썬, R을 서포트를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고라던가 뭐 노드.js 이런 것들은 지금 스파크 클라이언트가 없거든요. 뭐 C샵은 있긴 한데 그것도 약간 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뒤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엣지 디바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내 지금 핸드폰 켜가지고 여기서 스팍 잡 돌리고 싶은데 드라이버 아까 말했듯이 되게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이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스팍 드라이버 돌리려면 뭐 자바도 깔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JVM 메모리 뭐 몇 기가는 그냥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최근에 그 응용 프로그램의 그 어떤 모던 유즈 케이스들을 커버를 잘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스파크에 그 트리프트 서버라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JDBC를 통해서 잡을 던지고 결과값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치 리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파크 앞단에 있는 레스트풀 서버 같은 건데, 걔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스트링 그 코드를 유저에서 돌리는 코드를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 뭐를 의미하냐면은 내 그 파이참 같은 게 커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 디버깅을 할 수가 없어요. 코드를 스트링으로 던져가지고 서버에서 실행시키고 결과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랭귀지 다른 랭귀지 서포트도 많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샵은 있지만 C샵이 그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은 그 C샵에서 JVM으로 이제 인터랙션 하는 거를 아무 스탠다드 없이 그냥 막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 있는 다른 랭귀지 서포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테넌스도 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다른 언어로 확장하기도 힘든 거죠. 아, 여기도 글자가 깨져서. 네. 근데 이제 그 스파 커넥트 API는 이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드라이버랑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중립적인 서버 프로토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얇은 되게 API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뭐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IDE, 노트북 이런 데서 쉽게 되게 인베디드 돼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JDBC나 ODBC랑 좀 비슷하지만 이건 그냥 SQL 이상의 기능을 많이 제공하죠. 데이터 프레임 API,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을 하는 그런 API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깊게 얘기하면 약간 저거 할 수 있는데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데이터 프레임 API가 사실은 여기 스파크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프레임 API와 SQL API가 내부적으로는 다 같은 모듈을 같은 익스큐션 모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막 실행시켰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그 로지컬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로지컬 플랜은 각각의 어떤 컴퓨테이션을 대표를 하고, 이제 그 아날라이저나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제 이 순서를 바꾼다던가, 이 뭐 예를 들어 필터를 프리디케이트 푸시다운이라고 하죠. 그런 테크닉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컴퓨테이션을 최적화를 시켜요. 이게 레이지 익스큐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위에 함수들이 실행시켰을 때 실제 실행되지 않고 실행 계획을 아래처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옵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컬 플랜 있잖아요. unresolved logical plan이라고 해요. 이거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플랜을 스팍 서버로 보내고, 이 스팍 서버로 보낼 때 이제 프로토버프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스팍 커넥트 클라이언트가 될 거고, 아래는 이제 그 스팍 서버가 될 건데, 이 로지컬 플랜만 작성을 해서 이 서버로 이렇게 보내요. 프로토버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결과값은 이제 컴퓨테이션은 다 서버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값을 이제 클라이언트 단으로 에로 포맷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게
손쉽게 다른 모던 유즈 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기존에는 스파크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막 아까 막 스케줄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많았잖아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스파크 드라이버에서 API 딴만 분리를 시켜서 이제 뭐 JVM 설치할 필요 없고 그냥 아까 말한 그 프로토버프의 그 어떤 스탠다드만 작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디펜던시 하나만 뭐 gRPC 디펜던시 하나만 있어서 프로토버프 작성한 다음에 그걸 보내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버깅도 할 수 있고 파이참 켜가지고 왜냐면은 그 라이브러리 딴에서는 그냥 프로토버프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뒤에 제가 예제를 했는데 그 예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토버프 스탠다드가 있어요. 데피니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랭귀지들에서는 이 프로토버프를 작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노드.js 같은 데도 쉽게 그냥 프로토버프 메시지 작성을 해서 그냥 서버 단으로 보내면은 서버 단에서 이제 그 저기 아까 드라이브 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 막 스케줄러 막 이런 것도 다 돌리고 알아서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 값을 보내줍니다. 엣지 디바이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라이브러리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이제 디펜던시만 거의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저기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데서 되게 손쉽게 내 저기 클러스터로 잡을 던져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판다스 API온 스팍하고 저기 판다스 UDF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지원이 되고요. 굳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연관 지으려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주피터 그 스파크 커넥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그냥 스파이스팍 쓰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완전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pp 인스톨하고 주피터 켜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넣어보고 이제 시각화하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스파크 사용하는 거랑 아무런 차이 없이 잘 동작을 합니다. 이건 IDE 예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그 저기 라인 바이 라인 디버깅 걸어놓고 지금 카운트 실행시켰죠. 그럼 카운트 실행시키면은 이제 값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컬렉팅을 하면은 이제 컬렉팅에서도 이제 값도 다 이렇게 잘 보여요. 이게 그 제가 지금 RESTful API로 다 저기 서버로 붙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값들도 제가 클릭해가지고 볼 수 있고 뭐 컬럼이 뭐가 있나 아니면 메타데이터가 뭐가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예제를 보여준 건데요. 아까 노드.js하고 그런 거 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토버프 데피니션을 그 메시지를 작성만 해서 보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브라우저 같은 데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 뭐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